지방 집값, 진짜 바닥일까? 중년들이 더 많이 물어보는 이유. 어제 고향 친구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방에 아파트를 샀는데 1년새 3천만 원이나 떨어졌다고. 은퇴 자금으로 마련한 집인데 어쩌면 좋으냐고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친구만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주변 중년들이 지방 부동산에 대해 유독 많이 묻습니다. 지금 사도 되냐고? 진짜 바닥이냐고.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방 집값에 관심을 가질까요? 그 이면에는 우리가 모르는 절박한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방 집값의 진실과 중년들이 꼭 알아야 할 위험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노후 자금을 한순간에 날릴 수 있습니다. 지방 부동산이 요즘 화제입니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몇 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내린 곳도 있습니다. 싸 보입니다. 기회처럼 보입니다. 특히 수도권 집값이 부담스러운 중년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은퇴 후 여유롭게 살 집을 지방에서 찾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그랬습니다. 60대 중반입니다. 서울에서 평생 살았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고민했습니다. 서울 집값은 너무 비쌉니다. 작은 아파트도 10억이 넘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으로는 부담스럽습니다. 지방은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지방 집값을 알아봤습니다. 놀랐습니다. 서울의 3분의 1 가격이었습니다. 넓고 좋은 아파트를 살 수 있었습니다. 공기도 좋고 조용하다고 합니다. 은퇴 후 살기 좋을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중개사를 만났습니다. 장밋빛 전망을 들었습니다. 지금이 바닥이라고, 앞으로 오를 거라고, 인프라가 좋아지고 있다고, 개발 계획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혹했습니다. 좋은 기회인 것 같았습니다. 고민 끝에 샀습니다. 퇴직금의 절반을 넣었습니다. 넓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만족했습니다. 은퇴 후 여기서 편하게 살 계획이었습니다. 몇 년 후 팔면 차익도 남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값이 더 떨어졌습니다. 산 가격보다 4천만 원이나 내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바닥이라고 했는데, 오를 거라고 했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같은 단지에 공실이 많았습니다. 빈집들이 보였습니다. 매물도 넘쳐났습니다.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시장이 죽어 있었습니다. 동네를 다녀봤습니다. 더 놀라웠습니다. 상가들이 비어 있었습니다. 폐업한 가게가 많았습니다. 젊은 사람을 보기 힘들었습니다. 노인들만 보였습니다. 활기가 없었습니다. 도시가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불안해졌습니다. 이곳에 은퇴 자금을 넣은 것이 실수가 아닐까? 집값이 더 떨어지면 어쩌나?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으면 어떡하나? 밤잠을 설쳤습니다. 지방 부동산의 가혹한 현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지방 부동산의 진짜 모습입니다. 가격이 싸 보이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수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수요가 없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인구 감소입니다. 지방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이 떠나고 있습니다. 한 지방 도시의 통계를 봤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10년 사이 인구가 20% 줄었습니다. 특히 20, 30대가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노인들 뿐이었습니다. 인구가 줄면 집 수요도 줄어듭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살 사람이 없는데 집값이 오를 리 없습니다. 오히려 계속 떨어집니다.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만 줄으니까요. 이것이 지방 부동산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한 중개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방 부동산은 이제 투자 대상이 아니라고, 살 집으로만 생각해야 한다고, 차익을 기대하면 안 된다고, 오히려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중개사는 드뭅니다. 대부분은 팔기 위해 장밋빛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일자리입니다. 지방에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대기업이 없습니다. 좋은 직장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떠납니다. 수도권으로 갑니다.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지방 출신이었습니다. 고향에 집을 샀습니다. 부모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집도 넓고 값도 쌌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몇 달을 찾아도 없었습니다. 있어도 조건이 나빴습니다. 월급이 적었습니다. 발전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결국 결정했습니다. 서울로 가자.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가자. 집을 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팔리지 않았습니다. 1년을 내놔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가격을 낮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급매로 내놓았습니다. 산 가격의 70%에 팔렸습니다. 큰 손해를 봤습니다. 지방 부동산의 유동성 문제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방집은 팔기 어렵습니다. 가격이 싸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유동성이 없습니다.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문제가 됩니다. 중년에게는 치명적입니다. 병원비나 요양비가 급하게 필요할 때 집을 못 팔면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이유는 인프라입니다. 지방은 편의시설이 부족합니다. 병원이 멉니다. 대형 병원이 없습니다. 백화점이 없습니다. 문화시설이 부족합니다. 교통도 불편합니다. 살기에 제약이 많습니다. 한 할머니가 지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은퇴 후 여유롭게 살려고 갔습니다.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조용하고 공기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곧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병원 가려면 차로 30분을 가야 했습니다. 큰 마트도 멀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자 더 힘들었습니다. 자주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매번 차를 타고 가야 했습니다. 택시비가 많이 나갔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서울이 그리워졌습니다. 서울에서는 걸어서 병원을 갈 수 있었는데, 지하철로 어디든 갈 수 있었는데, 결국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지방집을 팔려고 했습니다. 2년을 기다렸습니다. 겨우 팔렸습니다. 손해를 봤습니다. 지방 생활의 로망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특히 나이 들어선 인프라가 생명입니다. 병원이 가까워야 합니다. 지방은 그것이 부족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노후화입니다. 지방의 아파트들이 오래됐습니다. 재건축도 어렵습니다. 조합원 수가 적습니다.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낡은 채로 방치됩니다. 집값은 계속 떨어집니다. 악순환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지방의 구축 아파트를 샀습니다. 싸서 샀습니다. 재건축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도 재건축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주민수가 줄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사업성 검토에서 걸렸습니다.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 사이 집은 더 낡아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났습니다. 누수도 생겼습니다. 외벽이 벗겨졌습니다. 흉문이 됐습니다. 집값은 바닥을 쳤습니다. 재건축 기대는 물거품이 됐습니다. 할아버지는 후회했습니다. 재건축을 믿고 산 것이 실수였습니다. 지방의 재건축은 수도권과 다릅니다. 수요가 없으니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조합원도 모으기 어렵습니다. 10년, 20년을 기다려도 진행이 안 됩니다. 그 사이 집만 더 낡아갑니다. 중년에게는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년들은 왜 지방 부동산에 관심을 가질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은퇴자금 부족입니다. 수도권은 너무 비쌉니다. 퇴직금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방은 저렴합니다. 부담이 적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한 지인이 그랬습니다. 60에 은퇴했습니다. 퇴직금이 3억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집을 살 수 없었습니다. 전세도 어려웠습니다. 지방을 알아봤습니다. 3억이면 아파트를 살 수 있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방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후회했습니다. 살기가 불편했습니다. 자식들도 멀었습니다. 손자보기도 힘들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선택했지만 삶의 질은 떨어졌습니다. 돈을 아꼈지만 행복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많은 중년들의 딜레마입니다. 경제력은 부족한데 살 곳은 필요합니다. 지방은 저렴해 보입니다. 하지만 숨겨진 대가가 있습니다. 불편함, 외로움, 자산가치 하락, 이런 것들을 감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귀향 로망입니다. 고향에서 늙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릴 때 살던 곳, 부모님이 계셨던 곳, 추억이 있는 곳,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감성적 이유입니다. 한 할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50년을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늘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은퇴하면 고향에 가야지 평생 꿈꿨습니다. 드디어 실행했습니다. 고향에 집을 샀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익숙한 거리, 어릴 때 기억, 감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다 떠났거나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네도 변했습니다. 낯설었습니다.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할 것도 없었습니다. 후회했습니다. 로망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고향은 기억 속에만 있었습니다.
현실의 고향은 쇠락한 지방 도시일 뿐이었습니다. 감성적 결정이 실수였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정보 부족입니다. 지방 부동산의 현실은 모릅니다. 중개사 말만 듣습니다. 장밋빛 전망만 믿습니다. 위험을 모릅니다. 뒤늦게 후회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지방 신도시에 투자했습니다. 개발 호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인구가 유입될 거라고 했습니다. 집값이 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중개사 말을 믿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개발은 지연됐습니다. 인구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집값은 떨어졌습니다. 중개사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해를 봤습니다. 정보 부족이 문제였습니다. 중년들은 부동산 정보에 약합니다. 인터넷도 잘 못합니다. 데이터를 찾기 어렵습니다. 전문가 조언도 받기 힘듭니다. 중개사 말만 믿게 됩니다.